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달리기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도 이 마라톤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라톤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수북하게 발생하게 되는 종이컵이나 페트병 같은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건데요. 2018년 홍콩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마라톤을 개최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탕처럼 빨면 수분이 공급되는 물 캡슐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죠. 서울 하프 마라톤에서는 종이컵 대신 재활용 컵에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마라톤 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싱가포르의 식사문화죠. 호커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20대 무작정 한국을 찾아와서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방송에서 또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 라라 베니토 씨 만나보겠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새벽 작전 준비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겨뒀던 주력 보병 부대를 철수했는데요. 현재 라파 지역 근처엔 탱크 수십 대가 집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도 가까운 라파는 100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머물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공격을 자제하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 수뇌부가 이집트를 방문해 라파 공격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파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경찰에 연행된 사람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동부에서 시작돼 중서부와 남부를 거쳐 수도 워싱턴 DC의 대학으로까지 확산됐는데요.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위가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폭우로 교도소 시설 일부가 무너지면서 119명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수도 아부자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나이저주 술레자에 있는 교도소의 담과 시설 일부가 밤사이 몇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무너져 수감자가 집단 탈출한 건데요. 탈옥한 119명 중 10명이 생포됐고 경찰이 나머지 탈옥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발사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탱궁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저우 18호엔 3명의 비행사가 탑승했는데요. 이들은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우주과학실험과 우주잔해 보호장비 설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2022년 우주정거장 탱궁을 자체 건설했는데요. 2030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25일부터 과잉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에 입장하는 당일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5유로 약 7,360원으로 7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데요. 평일엔 받지 않고 공휴일과 주말에만 부과합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 적발되면 최대 300유로 약 44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소음과 사생활 침해, 치솟는 집값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베네치아 관광객이 연간 2천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베네치아 역사지구 내 인구는 지난 40년 새 1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제 함께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업앤다운이네요. 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1.6%가 나왔습니다. 다운된 게 바로 1분기 성장률인데요. 그러네요. 네. 작년 4분기에 3.4%였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올해 1분기에 2.4%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2022년 2분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0.6% 성장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른 건 뭐냐?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인데요. 연율로 3.4%가 상승했고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은 3.7%가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로 개인 소비, 수출,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4분기에 1.8%였는데 올 1분기에 3.4%로 크게 높아지면서 개인 소비 증가율을 낮춘 게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니까요. 당연히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게 됐고요. 이제 고금리로도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다.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개인 소비가 성장률을 좀 떠받치고 있는데 기업 투자는 이미 감소를 했거든요. 이 가운데 소비까지 줄면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게 되니까요. 도미노로 연관이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까이 더 가까이. 네, 노래였는데요. 가까이 더 가까이. 아, 예. 노래는 담당을 네. 해주시고요. 전주현 캐스터가. 누가 가까워지냐면 예.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다음 달 7일에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된 직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새 임기 시작 후에 첫 번째로 중국을 간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작년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러시아를 찾았었거든요. 네. 중러 밀월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는데 다음 달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진 자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린 가깝다. 이걸 굉장히 자랑해 왔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북한을 함께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었습니다. 네. 그때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였고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1월에 러시아를 갔을 때 러시아 측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의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까지 이루어진다면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 밀어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돈이 드는 관광. 네, 워낙 돈이 들죠. 관광을 그렇죠. 하려면. 네, 근데 네. 돈이 더 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있는데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베네치아가 이제 당일치기 관광객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일본 오사카도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베네치아처럼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과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래서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내년 4월에 열리는 오사카 간사이 일본 엑스포에 맞춰서 관광세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부담금은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숙박세와는 다른 것이다.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이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사카가 현재 1박에 7,000엔 약 6만 2천 원 이상의 숙소에 머무는 국내외 손님에게 일제히 100엔에서 300엔, 한 900원에서 2,700원 정도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관광세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숙박세가 2002년 도쿄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사카부와 교토시, 후쿠오카시 등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관광세를 도입하는 건 오사카가 일본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네. 앞으로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겠지라고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되고요. 네. 2030년에는 인공섬 유메시마의 카지노 리조트도 또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거인 것 같아요. 오버 투어리즘. 그렇죠. 네. 지금 뭐 오사카 베네치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관광객들이 한 3년간 못 나갔다가 한꺼번에 몰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관광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뭐 많이 몰려드니까 소음은 물론이고 환경도 파괴되고 쓰레기 물가도 문제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관광객들이 관광객 방문을 줄이고 도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미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인당 15만 루피아 한 13,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도 관광세를 걷고 있고요. 7월에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는 기존의 호텔 숙박객들에게 부과하던 관광세를 올 초부터 최대 3배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요. 관광객을 제한하려고 새로운 호텔을 더 이상은 짓지 않겠다. 이런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네, 주민들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때문도 네네. 있겠죠. 밀려나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는 네.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키워드 신청만 하면 바꿔드립니다. 뭘 바꿔주나요? 성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유럽 각국에서 네네. 성별을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독일 연방의회에서 12일에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1월부터 만 18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 기재아남 이 넷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신고를 하면 성별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별을 바꾸려면 의사 2명이 심리를 감정해 줬어야 되고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했는데요. 이게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준다라는 비판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겠다는 거고 네. 다만 만 14세에서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웨덴도 17일에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에 18세였는데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내 성별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면 진단서 없이 성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스페인도 16세 이상이면 의료 전문가의 평가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작년 2월에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요.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다 이렇게 좀 간단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트랜스젠더 등의 인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국가 안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성별 사기냐? 일부 국가에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시험에서 체력 테스트에서 더 쉽게 통과하려고 여성으로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또 성폭력 신고를 피하려고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반대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변경하는 걸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빅토르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헝가리에서는 2020년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러시아 의회도 작년에 성별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의료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지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성전환에 대한 관용이 오랫동안 높았지만 네. 이 문제로 지금 정당들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얘기는 뭐 계속 네, 좀 그렇습니다. 팽팽한 의견들이 오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난뱅이 식사 찾아 산말리. 네, 중국 얘기인데요. 예. 중국도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점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문을 닫는 요식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 폐업한 요식업체 숫자가 45만 9천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문 닫았네요. 네, 이 비율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2%나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문을 닫은 음식점을 다 세봤더니 136만 곳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 버렸는데요. 네. 이렇게 음식점들도 문을 닫고 그러면서 저가 메뉴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기업들도 이른바 가난뱅이 식사 메뉴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총꼬에이라는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어 발음이 총꼬에이입니다. 이게 예. 거지 아니면 가난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메뉴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런 메뉴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는 일부 메뉴 가격을 절반으로 내렸고요. 네. 음식의 양은 그대로 유지하는 크레이지 프라이데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가면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맥도날드는 두 가지 메뉴를 우리 돈으로 2,630원에 먹을 수 있는 1+1 세트를 내놨고요. 요식업체의 난청샹이라는 곳은 우리 돈으로 560원에 네. 죽과 후라탕, 두부, 우유 같은 7가지 메뉴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조식 뷔페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560원이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중국 SNS를 보면 가난뱅이 식사 가이드라인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서 무료 맥너겟 먹기, 아, 네. 수요일에는 도미노 피자 30% 할인, 목요일은 KFC에 가서 크레이지 목요일 할인 받기, 금요일에는 버거킹 반값 햄버거 먹기. 이렇게 할인하는 날짜를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가면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맥너겟, 네. 피자, 햄버거 다 불안하죠. 이거 좀 말리고 싶죠. 예. 그래서 예.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 환경이 변화했고 소비 심리 때문에 소비자가 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총꼬에이 식사라는 게 다양한 브랜드의 메뉴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돈이 없는 젊은 층은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데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인기가 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네.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직장인들도 네. 이 고물가 때문에 점심 식사 비용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이 부담스러워졌다는 건데요. 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4% 이상이 작년보다 물가가 높아진 걸 확실히 느낀다 이렇게 맞아요. 대답을 했대요. 가장 비싸게 올랐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식비였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꼽았는데 네. 일본의 실질 임금이 1년 전보다 1.8%가 낮아졌습니다. 실질 임금 하락세가 23개월 연속인데요.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임금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아무리 올려도 그렇습니다. 예, 물가가 워낙 높아져서 정규직 노동자 평균 급여가 우리 돈으로 320만 6천 원 정도예요. 근데 실수령액은 247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남성 직장인 용돈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네. 근데 작년보다 2만 1천 원 정도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좀 비율이 그래도 30만 원에서 2만 원 넘게 빠지면 그렇죠. 네, 타격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매일 점심이나 음료 등을 사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한 43세 남성이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호화롭게 점심을 먹었다. 나한테 주는 선물. 그렇죠. 근데 물가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편의점에서 주먹밥 2개를 사서 네. 회사에서 무료로 주는 차랑 같이 먹는 게 표준이 됐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주먹밥 2개도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이것도 비싸진 거죠. 네, 그래서 한 끼로
어디로 줄여야 되나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점심시간에 예전에 라면 먹던 시절이 굉장히 그립다. 이제는 라면이 승자밖에 먹을 수 없는 고급 요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라면 한 그릇이 일본에서 1,000엔, 한 8,8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편하게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는데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 라면 평균 물가가 우리 돈으로 한 5,1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평균도 5,8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최근에 관광객이 또 많이 일본에 몰리면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라면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로서는 라면 한 그릇도 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중국, 일본 얘기만 아니라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그럼요. 나도 지금 고민 중인데 생각하실걸요? 김밥 가격 얼마나 높아졌어요. 맞아요. 깜짝깜짝 네. 놀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이 좀 언제쯤 좋아질지 네. 걱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광고. 그렇죠. 과일을 피부에 양보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에서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노화를 막는 보톡스 주사의 천연적인 대안이다 라면서 바나나 껍질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28만 6천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욕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KT 제인 휴즈라는 분인데 네. 7일에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천연 보톡스다 라면서 왼쪽 얼굴에만 문질렀습니다. 네. 10분간 놔뒀다가 씻어냈는데 이거 보세요. 왼쪽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오른쪽하고 비교해보세요 라면서. 그랬더니 이 영상이 단번에 75만 번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SNS에서 바나나 껍질은 정말 좀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얼굴에 문지르는 영상이 유행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용자가 저희 할머니가 밤에는 달걀물로 아침에는 바나나나 망고 껍질로 스킨케어를 하셨는데 진짜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이게 막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셨겠지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톡스와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제나 보충제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바나나 껍질에 항균 효과가 있긴 한데 굉장히 그 효력은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타민 C 세럼이나 뭐 일반 피부용 제품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다른 전문가도 바나나 껍질이 주름이나 다크서클,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항산화 성분이 있긴 하답니다. 하지만 이게 네. 피부에 항산화 성분을 흡수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문지른다고 이게 의견이죠. 과연 피부 속으로 그렇죠. 깊이 흡수가 되느냐 이 그렇습니다. 문제잖아요. 차라리 항산화 제품으로 나온 게 피부에는 더 효과적인 것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바나나 껍질이 좋다는 게 입증은 되지 않았다고 네. 확고하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해보려고요. 바나나 껍질 기억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마멀레이드의 노래 Reflections of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The changing of sunlight to moonlight, reflections of my life. Oh, how they fill my eyes. The greetings of people in trouble, reflections of my life. Oh, how they fill my eyes. All my sorrow, sad tomorrow, take me back to my old home. All my cry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도 정리도 녹록하지 않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서로 대화 타협해서 답을 찾아가는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물음에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전 해병대원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경석 전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현 서울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술자리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도나 실행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대학을 조기 졸업을 하고 바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고 가수의 꿈을 또 키워가고 계신데요. 스페인에서 오셨습니다. 라라 베니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 저는 스페인에서 온 라라 베니토라고 하고요. 94년생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아니 잘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여기는 30이라고 써 있는데 아직입니다. 저만 알고 제 생일 안 지났습니다. 예. 아직 20대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뭐 거의 9년 차 되셨어요. 이고요. 제가 막 스페인에서 왔는데요. 네. 발렌시아 아니고 말렌시아 아니고 발렌시아에서 태어나고 마드리드에서 제 인생에 뭐 거의 다 살았습니다. 네. 수도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서울에 계셨었고. 네. 예. 어떤 계기로 근데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한국에 왜 관심이 생기셨는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드라마 보고 관심이 역시, 생기다가 한국 드라마가 근데 우연히 제 친구가 한국 교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덕분에 한국어를 많이 알게 되고 더 한국 한인 성당 다니게 돼가지고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알게 됐고 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다 이제 한국어 관련 있는 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셨군요. 맞아요. 네. 한국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꽃보다 남자. 다들 다 제가 여쭤보면 꽃보다 남자를. 네. 그때 말씀하시네요. 라떼는 말이야. 한국 사람 다 되셨어요 지금 보니까. 네. 라떼는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 제일 유명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요즘은 그런 드라마 보면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요즘엔 조금 달라지긴 했죠. 좀 눈물의 여왕이나 막 그런 드라마 좀 많이 유명한데. 네네. 겁술겁술한 머리 이민호. 그렇죠. 네네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가지고 나는 한국에 가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그래가지고 2014년에 처음으로 여행으로 와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아니라 신기하게 도착하자마자 여기 my home 제 집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있잖아요.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서울까지. 그렇죠. 근데 그 장문 밖에다가 보니까 산도 볼 수 있고 막 뭔가 그 한강도 제 생각보다 너무 넓었어요. 크죠 한강이. 맞아요. 그 장면 보니까 너무 놀랬고 그 뭔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행으로 오셨던 거고 다시 이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졸업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 졸업을 했었어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너무 빨리 오고 싶었으니까 2학년, 3학년이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졸업을 했죠. 근데 이게 조기 졸업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아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꼬집이 세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신 게 2016년에 말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거는 운이 좋게 성당에 있는 제 친구의 아버지가 회사 그 한국인 회사를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지금 한 이제 8년, 9년 이렇게 되신 건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제가 너무 못합니다. 아니 지금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라는 이유는 저는 독학했었어요. 독학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더 놀라운데요? 근데 혼자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걸로 더 많이 알고 어려운 것도 많이 아는데 막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의사소통이 되시면 방송에 나와서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래도 답답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막 다 알아듣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막 생각하는 걸로 다 전달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희 KBS 아침마당 부르의 명곡에도 출연을 하셨고 또 다른 방송에서 축구하는 예능도 또 나가시고 그래서 아마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지금 이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면 어떤 게 내가 좀 많이 변했다. 처음으로 제가 야탑에서 작은 거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 야탑.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셨군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가수 생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지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랬고 네. 네, 너무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바깥쪽에 계속 어떤 한국분 남자분이 계속 계시고 왔다 갔다 사진 찍으면서 우리 남편이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변화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우리 남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잘하게 된 계기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빠랑 같이 그냥 영어만 영어로 하세요 대화를? 네. 오빠가 해외에서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근데 오빠가 해외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 둘이 편하게 영어를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스페인, 한국에서 다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결혼 문화도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결혼식 특히 엄청 다른데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예식장에서 오 마이 갓 왜 놀라셨어요? 왜 호텔에서 하죠? 너무 놀랬고 약간 좀 차가운 느낌 느꼈더라고요. 약간 좀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자 그런 너무 느낌. 30분 안에 모든 식이 다 끝나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죠. 네, 약간 좀 밥 먹으면서 보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막 밥 먹는 장소에다가 TV도 넣었더라고요. 우리 빨리 먹으려고 결혼식 장면은 못 보니까 그게 이제 결혼식 장면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식사하시고 그렇죠.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네.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성당이나 막 예쁜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뭐 길게 하는 사람들도 하는데 세레모니 길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제일 긴 한 거는 밥 먹는 거 하고 그 후에 파티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결혼식 했었으면은 하루 종일 파티를 하고 하루 종일 파티하고 오후에 결혼식 했었으면은 밤을 새우고 그 다음 날까지. 새벽에 뭐 4시 새벽이나 뭐 5시 새벽에. 근데 너무 이렇게 한 1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사진 탁탁탁 찍고. 네. 전 왜 그러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하셨어요? 저희는 2개 했었는데 우리 반식으로 했죠. 한국에서는 예식장에서 하시고.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린 그 스몰 웨딩 식으로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예쁜 식당에서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우리 부모님이 다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셨던 성당에서 하다가 그 후에는 호텔에서 파티 밤새 파티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신 장소에서 또 결혼하신 게 너무나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알았다 보니까 날짜는 우리 할머니 결혼하셨던 날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뭔가 이게 전통을 좀 지켜간다 이런 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우리 라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으셨나 봐요. 발레도 배우셨다고.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발레를. 네, 발레를 20년 동안 했었는데 전공을 근데 안 하셨어요. 네. 그냥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변발이거든요. 평발.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라고요. 변발 있는데 어떤 운동하면 체형 교정을 위해서 어떤 운동하면 조금 좋아지려나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20년이나 가가지고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발레리나 되고 싶었는데 발레를 전문가가 하려면 진짜 잘해야 돼가지고 1등은 하려면 뭔가 재능뿐만 아니라 뭔가 라인이 예뻐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변발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고 근데 뭐 가수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재능이 많으세요. 가지고 계신 탤런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꿈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네.
네. 저는 솔직히 9살 때부터 꿈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스페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셨다고 네. 스페인에서. 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 철이 들고 네. 약간 뭐 꿈이 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른이 돼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덕분에 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제 꿈을 다시 찾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한국 분들 이 제 목소리가 좋아해서 네. 제가 다시 가수 꿈을 꾸게 됐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네. 많이 유명해지셨고 네. 저희가 라라 씨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 곡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se aleja cada vez más y más la juventud que un día creí sería por siempre y mi corazón vacío está. Ya nada más se puede hallar en él. 네, 라라 베니토 씨의 음성으로 30즈음에 와 너무 목소리가 너무 맑으시네요. 아니 가수의 꿈을 키우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한국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사를 이제 스페인어로 또 바꿔서 부르셨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이런 작업 계속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스페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옛날 가요로 네. 번역해가지고 이 한국 문화, 한국 정, 네. 한국의 마음, 네.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도 한국 사람들도 스페인어나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라라 씨의 노래로 음성으로 스페인과 한국을 좀 이어주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뭐 곧 앨범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앞으로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한국 드라마 OST 네. 하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린 선배님이나 벤 선배님처럼 그런 드라마 OST 음성이 그쪽이시긴 해요.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맑은 그런 계열이시네요. 네. 저도 그런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그러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이런 그리고 네. 듣고 계신 분들이 네. 솔직히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뭐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네. 그냥 고집이 좀 세더라고요. 괜찮고. 그래도 고집이 있어야죠. 네, 예. 고집이 있어야 그냥 제 마음대로 되니까 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네. 맞아요. 스페인에서 한국에 오셔서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라라 베네토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싱가포르 최성숙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호커센터, 이 싱가포르 특유의 음식 문화를 반영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싱가포르의 호커 문화는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 나라에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싱가포르에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간단하고 빨리 저렴한 식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때부터 호커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초기 이민자들이 길거리, 인도, 시내 광장, 공원 등에서 음식을 조리해 지나가는 행인들이 즉석에서 음식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몇 세기가 흘러서 싱가포르 정부가 그 호커센터 전용 건물을 짓고 호커상들을 모두 집 한 지붕 아래에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호커 상인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 호커센터를 발전시켜서 호커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를, 그리고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는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커 센터가 손님들이 자신의 음식이 어떻게 요리되어 제공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깨끗하고 또 안전하면서도 개방된 주방이 생겨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옆 코너나 다른 방향을 틀어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요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한 메뉴의 집합체 중 하나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마시는 음료 옵션도 많고 커피나 차의 조합도 다양합니다. 이 호커센터 요리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정착한 이민자 집단의 음식 문화에서 요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싱가포르만이 가진 독특한 싱가포르 음식 유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또 독특한 역할로 하면서 싱가포르의 현지 음식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라든지 지역사회, 호커센터 관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오늘날 싱가포르인의 생활 방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호커센터가 되었는데요. 과거 호커 상인들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이 따로 건설이 되었고, 그래서 호커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환경청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또 이들은 잘 보이는 곳에 그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고 채점을 매긴 ABC 점수 카드를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의 위생 검사 점수로 A 카드가 걸려 있으면 정말로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호커 상인들은 영업상 무리를 일으키거나 위생 상태에 따라서 환경청이 경고 조치도 하고 일시 영업 정지를 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명령을 내리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또 호커 문화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개인 정보기관, 민간조직, 비정보기구가 시행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상인연합회, 호커센터 상인협회,
들이 함께해서 호커센터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호커센터의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커 업계를 증진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비정부 단체도 함께해서 호커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있나요? 꽤 많을 것 같은데 수로는 예. 어느 정도인가요? 싱가포르의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호커센터 수가 네. 현재는 119개인데요. 네. 네, 계속 전해주시죠. 네, 전화 연결 상태가 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호커센터 수 119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더 많은 호커센터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호커센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특유의 음식 문화를 반영한 공간 호커센터 많은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인데요.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최성숙 통신원이었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모세다데스의 LS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na promesa eres tú